안녕하십니까. 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손봉섭입니다. 오늘은 학군사관 ROTC 위상이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학군사관 ROTC의 위상이 급격히 추락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예장교 양성의 요람이라는 구호는 옛말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ROTC 지원 경쟁률은 2015년만 해도 4.8대 1에 이르렀으나 지금 2022년에는 2.4대 1로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더구나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 지원자가 더 없어서 폐지 위기감마저 돌고 있다고 합니다. ROTC는 초급 장교 양성의 요람으로 한 해 인관하는 초급 장교의 80%가량이 여기서 배출되며 매해 이 제도 하에서 3,000명 정도를 충원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중요한 초급 지휘자가 없이 전쟁을 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되어 전쟁의 승패는 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버렸습니다. 병사 의무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 18개월인데 반해서 ROTC는 28개월로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진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ROTC는 1968년 북한 게릴라의 청와대 기습 사건인 1.2 사태 이후 55년 동안 28개월로 고정된 반면에 우리 군 병사는 36개월에서 계속 줄어들어 현재는 18개월입니다. 병사 월급도 정부 매칭 지원금을 더하면 월 평균 121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반면 소위 월 평균 급여는 242만 원으로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해왔습니다. 단기 복무 뒤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것을 감안하면 장교의 매력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ROTC 지원했다가 포기하고 병사 근복무로 선회하는 인원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최근 육군 군사학교에 따르면 ROTC 후보생으로 입단했다가 포기하는 인원은 2017년 99명으로 100명을 밑돌았지만 2020년에 253명까지 늘었습니다. ROTC 지원 후 입단 직전 포기하는 인원도 계속 늘어 지난해 8월 기준 1,827명이나 됩니다. 군사관학교 화랑대 연구소에서 제출한 국방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육군 ROTC 제도 개선 방향 탐색 연구 논문은 이에 대한 대책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ROTC 복무 기간의 단계적 단축이 필요하다는 제안입니다. 1단계는 24개월, 2단계는 21개월, 3단계는 18개월로 차례로 줄여서 병사 복무 기간과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4개월까지는 대통령으로 복무 기간이 단축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군 인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만약 법 개정이 어렵다면 후보생 때 3개월 받는 입영훈련을 복무기간에 합산시키는 대안도 있습니다. 물론 초급 장교들의 숙련도 하락을 감안해서 장기 복무 장교 보충 등의 문도 열어놓아야 하는 대책도 동시에 수반해야 합니다. 두 번째 대책은 ROTC에 대한 복지 혜택 강화입니다. 한국 ROTC 후보생은 인관 때 장려금 900만 원과 3개월 기간인 입영훈련 때 월 100만 원의 봉급을 받습니다. 연구팀은 교내 훈련도 적정한 봉급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관학교 생도와 마찬가지로 ROTC 후보생도 민간인이 아닌 군인의 신분으로 지원을 격상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6월 교내 훈련에 대한 보수직을 담은 군 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도 있습니다. 미 육군 ROTC 후보생은 학비 전액과 연간 교재구입비 1,200달러, 하나 159만 원, 매달 생활보조비 420달러, 55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격에 따라 기숙사 숙식비를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 ROTC도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그만큼 의무 복무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 대책은 ROTC 전역자의 군무원 채용 확대입니다. 군무원은 부조금과 임무부담 등의 영향으로 퇴직 사례가 최근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군무원 퇴직자는 2016년 113명에서 2020년 359명으로 늘었고 퇴직률도 같은 기간 1.3%에서 3%까지 확대됐습니다.
따라서 ROTC 경력자를 중심으로 공무원 채용을 확대해 ROTC 전역자는 취업의 기회를 넓히고 공무원 분야는 숙련된 경력자를 채용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대책들은 각종 법률 개정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정부와 정치권, 군 내부에 심되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은 협동훈련이나 육해공 합동훈련, 한미연합훈련 그 조율이 얼마나 복잡하고 연습은 또 얼마나 필요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훈련을 하지 않거나 지휘소 훈련, 도상훈련으로 대체했습니다. 훈련은 본래 CPX를 하는데 실제 병력이 참가하는 본 훈련을 해야 합니다. 실제 작전을 해보면 CPX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최근 북한군 드론에 철저히 농락당한 바 있습니다. KA-1 경공격기 함대는 드론 대응을 위해 이륙하다가 땅에 처박히기도 했습니다. 전투기나 헬기가 드론을 탐지했으면 즉시 실사격을 해야 하는데 사람도 아닌 기계를 놓고 경고사격을 하고 경고방송을 해야 하는 웃지 못할 일도 발생했습니다. 사격 능력은 100여 발을 쏘고도 한 발도 맞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드론이 서울 상고까지 진입했었습니다. 이를 두고 북한 무인기가 서울 도심 비행구역 P73 지역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서 여야가 음모론과 내탄 공방만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 드론 사태 관련 후 윤 대통령이 안보 리스크의 진앙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안보 실정과 경호처장, 합참의장을 즉각 면직하고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국회에서 피켓 시위도 벌였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5년간 무인기 대책을 제대로 세우기는커녕 훈련도 하지 않아 초급장교 확보 대책도 못 세우고 이지영이 난데 무슨 궤변인지 모르겠습니다. 문정부 기간 주요 군사시설이 뚫린 것은 헤아리기 힘듭니다. 최전방 철책은 북귀순자와 탈북민의 수시로 뚫렸고 감시센터는 목통이 되기도 했습니다. 경고가 울려도 무시됐습니다. 진해 해군기지는 치매 노인에게, 수도방위사령부 방공진지는 취객에 뚫렸습니다. 제주 해군기지는 시위대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탄압보고 뚫리자 가짜 범인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국내 초급 지지 확보 대책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실정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